네, 대박 90분 화요일 저녁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들의 투자 전략과 노하우 알아보는 시간이죠.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오늘 장 마감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 순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1위 자리의 주인공은 오늘도 변함없이 최승현 대표가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수익률 역시 어제보다 플러스가 되면서 22.38%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대진 부지점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위에 머물러 있고요. 3위 자리에는 변화가 있네요. 정재웅 차장이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종목별 수익률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거 황유석 대표의 인피니티 헬스케어와 슈프리마 계속해서 1위와 2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허준 대표의 GI바이오는 또 정재웅 차장의 하이닉스는 각각 3위와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김용준 전문가 종목도 눈에 띄네요. 일진디스플레이가 7%대 수익으로 5위 자리 차지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재 이사의 변동사항입니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장에서 매수가 도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중 확대는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포스코 ICT를 내어주셨습니다. 시초가의 비중 50% 담을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장대진 부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살펴볼까요? 크루셜텍이 오늘 전량 매도 처리가 됐고요. 확정 수익은 6.56%로 기록됐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내일장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매도 가격은 76,500원 부근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타이거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현황 이어집니다. 로엔을 오늘장 시초가에 전부 매도하면서 포트에서 제외시켰고요. 편입 예정 종목이었던 삼양식품은 아직 포트에 편입이 되지 못했습니다. 장중 내내 매수가를 터치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타이거 전문가의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은 KB오토시스입니다. 시초가 매수 예정이고요. 비중은 20%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폴리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승현 대표님, 시장 상황 계속 불안한데 계속해서 누적 수익률 1위를 지키고 계세요. 좀 대응하기 힘드실 텐데 변동성장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매번 말씀드리는 게 짧게 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은 길게 보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가 대형주일수록 쉽게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형주를 뒷받침할 만한 매수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00 위에 서면 예를 들면 과학이 한꺼번에 10%라든지 10% 이상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10% 오르고 15% 빠지면 결국엔 들고 있으면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짧게 저가에 사고 고가에 팔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하셔야 훨씬 더 단기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인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빠르게 움직여주고 크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큰 돈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수십억, 수백억을 살 수는 없지만 몇 천만 원, 몇 억 사는 정도는 충분히 거래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0억, 100억 이렇게 거래하시는 분들이야 대형주 아니고서 소형주 거래해봐야 수익이 안 나죠. 그런데 지금 코스닥 쪽에서도 예를 들면 시가총액 몇천억 정도 1조까지 되는 종목들도 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몇 억 안에서는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세 종목이 원래 포트에 들어 있었는데 셀트리온을 오늘 수익 실현이 되셨고요. 네, 젠빅스, SK컴즈 이렇게 그렇죠. 셀트리온이 네, 내일 매도하시는 건가요? 네. 자, 일단 셀트리온 먼저 간단히 보겠는데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들고 가면 42,000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번에 레미케이드 관절염 치료제 임상 완료됐다고 해서 주가가 한 41,0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중순, 빠르면 12월 초 정도에 유방암 치료제, 바이오시밀러인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이 임상 완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난번에 대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12월 정도 가게 되면
앞으로 이제 매출 가능성, 매출 확대 가능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42,0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으로 가면 뭐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42,000원 정도까지 12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시장에서 기관들이 거래하는 종목을 빠르게 10% 정도 나오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팔던 종목을 2, 3일 사면요. 1-20%가 그냥 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사고 나서 곧바로 오른다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더디게 움직이고 수익이 크게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내일 39,000원 올라오지 않으면 내일 종가에 그대로 매도하고 기관들이 선호하는 단기 종목으로 종목을 교체할 생각이라서 네. 이 종목이 뭐 나쁘다라는 판단이 아니라 다음 달이면 한 42,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단기적인 부분 안에서 다른 것들을 이익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일 정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뭐 내일 종가 처리 또는 39,000원 올라오면 39,000원에 매도하겠다 전량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SK컴즈인데요. SK컴즈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난번 지수가 뭐 1600대 내려갔을 때도 이 종목이 15,000원대를 하회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15,000원을 하회할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 기관들의 매수가 좀 정체된 상태죠. 외국인들의 네. 매수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기관들이 사야 올라간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사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손절가를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지수가 1800을 이탈하면서 한번 쇼크를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쇼크를 받게 되면 잘 지켰던 선을 한번 이탈하면서 갑자기 급락이 나타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작게 잡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절한 다음에 다시 잡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내일 16,300원 정도에 손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수정을 안 한 것은 지수가 1800 유지하면 한 번은 세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수정은 안 했는데요. 일단 내일 아침에 급락하지 않고 예를 들면 17,000원대로 올라오면 17,000원 수준에서 일단 매도를 하시고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따로 이렇게 그 화면에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요. 17,000원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아래로 내려올 때는 16,300원 손절가 손절가에 정확하게 매도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젠백스인데요. 젠백스는 뭐 매번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요. 보유하세요. 보유하시고요. 여러분들 기존에 30-40% 보유하시되 45,000원, 5만원대로 가면 물량 조금 축소. 그 다음에 다시 밀리면 다시 매수.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올해 내년 초 한 1월 달까지는 최대 6만 원을 벗어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5,000원 정도 저점, 그 다음에 6만 원 고점. 그래서 내년 한 1, 2월 정도까지는 그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뭐 나스닥 상장 얘기라든지 아니면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 선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보는 한계 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시간이 더 지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하는 부분은 뭐 12월 말까지 이 대받고 싶은 포트폴리오가 유지가 네. 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종목은 내년까지도 계속 들고 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 아니고 이 종목이 설사 수익이 하나도 안 나도 다른 걸로 벌면 된다고 그랬죠. 다른 걸로 벌어놓고 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젠백스는 계속해서 좀 보유 예정이시고요. 셀트리온은 내일 또 전량 매도 예정입니다. 그리고 SK컴즈는 손절가를 좀 높이는 변화가 있었네요. 뭐 수익률 1위시다 보니까 궁금한데 종목 선택 시에 뭐 기관 수급을 주로 보시나요? 어떤 걸 주로 보세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주로 공략을 해요. 밸류에이션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자체가 밸류에이션이 낮아도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래소에서는.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지금은 성장성이 좋은 것들이 올라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도 성장성이 예를 들면 4, 4분기에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거고 내년 1, 4분기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거면 그런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올라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급입니다. 시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사줘야 올라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은 계속 팔죠. 전체적인 시장 안에서.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체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관들이 사주는 종목이 잘 올라요. 그 중에서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잘 오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는.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박스권 안에서는 예를 들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그 안에서도 기관들이 매도하다가 매수로 돌아서는 종목, 이런 종목들의 수익 올리기가 쉬워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종목 선택 시에 밸류에이션보다 성장성을 보자, 또 수급을 볼 때 외국인보다 기관의 수급, 거래소보다 코스닥이다. 이렇게 1등에 좀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용준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 텐데, 모린스, 일진 디스플레이 이렇게 두 종목 보유 중이신데 네. 두 종목 다 수익률 좋습니다. 모린스부터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모린스는 일단 내일 아침 시초가로 편입 제외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질문을 안 받겠고요. 일단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모린스에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일단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종목은 일진 디스플레이를 대부분 알 때 LED나 LCD 쪽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데입니다. 네. 사파이어 웨이퍼라는 건 사파이어 인곳의 다음 단계로서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이제 신규 상장을 65,000원 정도에 지금 이제 신규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파이어 인곳의 다음 단계이고요.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회사입니다. 상당히 좋아지는데 상당히 좋아지는 가장 큰 이유가 사파이어 웨이퍼의 본격적인 매출이 가세하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 탭과 관련된 사파이어 웨이퍼의 지금 실적들이 가세하는 거고요. 내년 정도에 사파이어 웨이퍼 네. 관련해서 LED 조명이 확대된다면 상당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 종목들입니다. 근데 워낙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은 전혀 무리가 없을 거고요. 짧은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지 바로 상승을 할지. 근데 일단 목표가를 13,000원을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테크니컬하게 좀 들어갈 건데요. 일단 목표가 설정하면 자동 매도고요. 목표가에 도달하면 자동 매도고, 목표가에 그러니까 손절가에 도달하면 자동 매수 전략을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13,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그날 그 가격 찍으면 그냥 그 가격에서 이익 실현입니다. 다른 추후적인 그건 없고, 일단 그 가격 도달하면 무조건 그 가격에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은 두 종목 정도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수화학 쪽입니다. 네. 이수화학은 아시지만은 이 회사가 실적 대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수화학이 뭐 하는 회사냐면 세탁기에서 세제를 넣는 부분에서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요. 네. 실적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반영하려면 시총이 지금 8천억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은 4천억이 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입니다. 근데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이수건설이라는 부분이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면서 주가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급상승을 하다가 결국 이제 기간 조정을 받고 이제 재차 상승 궤도로 좀 진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주가 수준에서 주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요. 충분한 기간 조정을 좀 받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내일 시초가에 그냥 매수를 하는 전략이고요. 네. 손절가는 앞에 걸려져 있는 이동평균선의 지지선,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선 정도인 25,800원 정도가 손절 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32,000원 정도, 3만 원을 넘겨서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32,000원 정도로 목표가로 설정을 하고요. 목표가 도달 시 자동 이익 실현, 그리고 손절가 도달 시 자동 손절매 전략을 구사할 거고요. 그리고 매수는 내일 그냥 무조건 시초가 뜨는 가격에서 무조건 편입니다. 높게 뜨든 낮게 뜨든 그거는 네. 상관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종목은 이제 하이로코리아입니다. 하이로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대비로 절대 저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하지만 약간의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피팅 업체인데요. 서해남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구조상으로 절대로 육상 풍력 발전소가 형성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라는 것이 형성되려면 해상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기 쪽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들이 최근에 좀 작용을 하면서 기관의 수급들이 좀 상당히 좋아집니다. 분명히 이제 회사 실적 대비로 절대 저평가 구간은 아닌데 소위 말해서 기관들이 사주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기관 사주고 차트 살아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편안한 매매죠. 그러니까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만 가장 무난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편입가는 내일 시초가 이길 그냥 시초가 뜨는 대로 그대로 편입을 할 거고요. 목표가는 또 편안하게 앞에 고점을 형성했던 차트의 전고점, 그러니까 19,000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놓을 거고요. 네. 이탈 라인 역시도 기술적 분석상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붕괴시키는 가격대, 그 가격을 16,700원 정도. 그래서 그냥 가장 전형적인 일반적인 매매 패턴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기관들의 매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일단 내일 아침 시초가 그리고 목표가 19,000원 그리고 손절가 17,000원. 목표가 도달하면 그냥 그 자동 이익 실현, 손절가 도달하면 자동 손실 실현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전략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준 전문가께서는 조금 매매 전략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매매 연말까지 그러니까- 계속 보유를 하시겠다. 원래 아니, 이런 그 전략이었잖아요. 부분은 이제 제가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지금 전략에 의해서 예. 좀 변화를 주고 목표가 도달하면은 바로 예. 매도, 예, 또 예. 손절가 도달하면은 바로 매도 예. 이렇게 또 전략을 바꾸셨네요. 아니요, 그거 전략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네, 제 패턴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 패턴이 아니고요. 그 약간 순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매를. 예. 네, 뭐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뭐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네. 바꾸신 것 같네요. 네. 모린스는 내일 전략 매도 전략 세워주셨고요. 일진 디스플레이는 계속해서 좀 보유할 예정입니다. 하이로코리아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판단할 내일장 신규 폐 예정이고요. 이수화학 절대적인 저평가 구간이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하에 새롭게 또 포트에 넣을 예정입니다.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